안녕하세요. 주소연 학원 원장 주소연입니다. 이전의 일부에서는 2024년 수능 영어 문항에 좀 난이도가 평이한 문항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은 문장이란 문항 7문제를 설명을 드리는데, 해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얘가 킬러 문항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non-stick frying pan이 당을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이죠. 문제는 요거예요. non-stick 그 다음 frying pan. 이거부터 지금 해석 못하는 학생 있어요. non-stick이 뭐지? 이게 보통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영어를 많이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은 스틱을 뭐로 생각합니까? 스틱, 젓가락, 막대기. 그럼 non-stick, 젓가락이 아닌 frying pan? 이게 무슨 말이야? 프라이팬은 대충 알지만 그게 아니죠. 스틱은 난이도가 높은 공부를 했던 학생은 뭐로 알고 있죠? stick to, 고집하다, 고수하다, 어디에 달라붙다. 그럼 여기서 난스틱은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프라이팬이니까 달라붙지 않은 프라이팬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막대기가 없는 프라이팬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딱 나눠집니다. 지금 킬러 문항이 됐죠? 자, 그렇다면 항상 이런 거는요, 지금 문제를 풀 때 포인트가 non-stick frying pan이 들어갔던 그 문장부터 먼저 봐야 돼요. 뭐가 포인트냐? Once anxiety provoking 디테일이 나오죠. 일단 걱정과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세부사항은 bigger picture, 좀 더 큰 그림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래서 transforming yourself, 당신 자신을 이렇게 들러붙지 않은 frying pan으로 바꾸는 것이다. 듣죠? 그건 바꾸는 것 같다. 당신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달걀을 갖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달걀은 그 다음에 팬에 들러붙지 않을 것이다. 즉 들러붙는 프라이팬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는 어떤 견고한 자기 가치관, 변하지 않은 가치관이고, 들러붙지 않은 프라이팬은 아무거나 요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책을 좀 많이 읽거나 독해를 많이 했던 학생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 부분을 갖다 보면 해석할 때 이 부분부터 먼저 봐야 돼요. 여기 narrowing focus, 이거 해석 전체적으로 안 하고 포인트만 해줄 거예요. widened focus, narrow focus, widened focus 있죠. 이 부분 비교돼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가 포인트냐? 여기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narrow focus와 widened focus가 스트레스 레벨을 바꿔준다. 당신은 그 narrow focus, 그러니까 widen focus를 가질 때 좀 더 broader perspective로 이런 각각의 상황을 갖다가 바꾸는 걸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포인트인데, 요거를 갖다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3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narrow focus, widened focus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그 focus가 나오죠. 그 다음에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은 과연 뭐냐?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나왔죠. 여기 fixate, 오직 하나에만 집중한다 나오죠. stressful part, 그렇죠? easily let go, 그 다음에 of stress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spotlight is widened 또 나오죠. 자, 보세요. spotlight, 초점이 넓어지면 스트레스가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여기 widened, spotlight, widened가 widened focus랑 지금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 굳이 내가 해석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면 훑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구나. widened focus, spotlight가 widen한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기를 보시면 본문에 없는 건 완벽하게 아닌데 never, 그 다음에 confront with any stressful experience, 본문에 없습니다. broadening, 이거 one's perspective.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의 관점을 넓히는 건 좋아요. 항상 identify, 스트레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틀렸다고. 이게 아니라고요. rarely confining one's attention, 누군가의 어떤 관심을 긍정적인 측면이 거의 rarely가 안 돼요. having a larger view, 맞죠? beyond is stressful aspect를 넘어서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5번 taking stress into account, 스트레스를 계속 생각한다. 또 wide view를 개발하는데 이게 아니죠. 따라서 이건 3점이지만 정답은 4번이고요. 지금 이 3점 문제, 이 킬러 문제를 제대로 빨리 풀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독해를 심화학습을 해야 돼요.
단순히 요 수능 문제, 단순한 문제만을 풀어서는 빨리 요 키워드를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여기 지금 키워드예요. 키워드는 쭉 훑어보면서 꼼꼼히가 아니에요. 꼼꼼히가 아니고 쭉 훑어보면서 뭐가 핵심인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다독을 해야 된다. 많은 독해를 해야 되고 다양한 독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키워드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독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수능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토익이 이런 거 많아요. 토익에 이런 키워드가 많아요. 쭉 훑어보면서 빨리빨리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을 캐치하는 게 나오고 탭스도 마찬가지예요. 커렉트의 내용 같은 경우 그 문제 유형에 이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학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 요거 알아주세요. 요게 지금 키워드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29번 다음 밑줄진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거는 어법은 뭐 말 안 해도 되죠. 이거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문제가 어법이다. 그러면 해석을 포기하고 문장을 분석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문법 공부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그 내신에서 문법 공부 거의 안 한대요. 문법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학원에서도 문법을 갖다 가르치기는 하나. 내신 기간 때 그 내신 시험 준비를 위해서 문법을 하지 따로따로 그 문법 영어 문법 1과 투부정사 아니면 영사부터 20과 접속사까지 쭉 20강에 해당되는 문법을 나눠서 가르쳐주는 데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완벽하게 암기했고 중요한 포인트를 암기했는지 시험을 보는 그런 학원도 없잖아요. 그걸 왜 문법을 힘들게 공부해야 되느냐. 수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이 문법은. 아니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놓고서 수능 문제는 항상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그러려면 문법을 항상 내신 위주로 문법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문법을 1과부터 20과까지 영어의 모든 문법 사항을 꼼꼼히 다지면서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고 시험 보면서 틀린 부분 확인하고 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문법 무시하면 이거 절대 29번 문제 맞지 못해요. 요번엔 3점이 아니긴 한데 보통 29번의 어법이 3점으로 나옵니다. 요게 기존의 수능하고 다른 점이 요 어법이 3점이 아니었다. 또 하나 어법은 보통 3번, 4번, 5번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왜? 1번, 2번에서 딱 어법이 틀린 게 나오면 잘하는 애들은 3, 4, 5번 안 볼 거 아니에요. 그 분명히 틀렸는데 그래서 3, 4, 5번에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답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2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패턴하고 좀 다른데 커마 ing가 나오잖아요. 커마 ing가 나오면 앞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나온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완벽한 문장이 나왔다면 커마 ing가 맞아요. 뭐뭐 하면서 이거 완벽한 문장 나온 거 맞아요. 그 다음 2번 위치가 나왔었잖아요. 항상 관계명사 위치는 알아두세요. 뒤에 주어나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뒤에 보세요. They have some difficulties가 나오죠. They 그 다음에 have some difficulties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이게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have some difficulties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 they 주어 다음에 have 동사 some difficulties의 목적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 웬만한 학생들이 이거 아니다 하고 체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3, 4, 5번을 갖다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to succeed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다 succeed라는 동사의 강조형. those 요 대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줬느냐? movements를 받아줬어요. 맞아요. to be like me에서 whom. 관계명사 목적격 whom은 뒤에 목적어가 생략돼야 됩니다. they 주어, just 동사, to be like me 나와 같은 거 목적격 요거 목적어 없네요. 목적어 없으니까 whom, others는 다른 사람들 맞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전치사가 앞에 들어갈지 몰라도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by 위치 그 제스처에 의해서 그들은 약간의 어려움을 갖는다.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요거는 난이도가 평이했는데 이처럼 이 위치나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1번 분사 나왔죠? 관계명사 나왔죠? 동사의 강조형 나왔죠? 대명사 나왔죠? 문장의 오형식 나왔죠? 다양하게 나왔어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어떤 한 부분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분사가 많이 나온다.
아니면 가정법이 많이 나온다. 관계명사가 많이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해마다 문법은 다양하게 1번부터 5번까지 깔려있기 때문에 모든 문법을 아주 꼼꼼하게 잘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심화학습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30번. 다응을의 미출친 부분 중 문막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거. 이게 3점인데 이게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게 평상시보다 좀 어렵게 나왔어요. 3점이기도 하지만 듣죠? 그래서 이게 약간 문맥의 흐름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자, 이거 지금 여기 보면 굳이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 지금 이것도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반드시 알아둘 거는 뭐 패턴이고 뭐가 없어요. 1번까지예요. 여기 1번까지가 주제문이에요. 그럼 1번 아니에요. 낱말의 쓰임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이 1번조차도 낱말의 쓰임을 틀리게 만들면 완벽하게 주제문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1번까지는 맞게 해줘요. 근데 쓰임이 틀린 게 2, 3, 4, 5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패턴하고 같아요. 대부분 3, 4, 5에 있어요. 낱말의 쓰임이 틀린 거. 근데 이번에도 4번에 나왔기 때문에 패턴하고는 같는데 내용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 바자라 이코노미스 시장이에요. 시장의 경제성은 뚜렷하게 flexible 융통성 있는 가격 책정의 메커니즘 방법을 피처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sees a town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 공유된 문화를 좀 더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격 책정의 메커니즘을 갖다가 특징으로 한다. 봐요. 이 내용이 어렵잖아요. 공유된 문화. 자, shared culture. 아니 지금 바자 시장의 경제성 공유된 문화 공유된 문화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시키는 이러한 공유된 문화의 좀 더 지속적인 타이즈 연관관계 연결성을 시서탑 우선으로 하는 가격 채정의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다. 이 주제문을 이해하기가 지금 조금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는 그 주제문은 쉬웠거든요. 얘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의 유형은 뭐냐? 탭스와 거의 비슷해요. 탭스가 이 독해가 길이가 이 수능 길이보다는 짧은데요. 문장 하나하나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리고 보기가 이 지금 수능은 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탭스는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얘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탭스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30번 문형은 탭스의 문형과 비슷하다. 왜? 독해 부분이 조금 그 주제문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restriction이 나왔었죠. 기타 다른 것의 제한점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쭉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주제잖아요. 지금 서로 공유된 문화의 기초에서 가격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이 4번이 왜 틀렸느냐? So the seller in Delhi, 델리의 바자, 델리라는 인도의 그 시장에서 판매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Not to directly, 자 주의할 점. 요 문장.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 낫이 여기 하나 나왔죠. 이게 왜 3점이고 내가 좀 어렵다고 했냐면 여기 낫이 하나 나왔죠. at no point에서 여기 또 부정어가 나왔죠. 하나의 문장에 부정어가 2개 있어요. 이거 at no point 말고 without 있죠. 전치사 without도 부정어입니다. 하나의 문장에 부정어가 2개 들어가면 이거 상당히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해석할 때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데 요렇게 독해를 많이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런 문장을 보면 생각을 해요. 왜? 부정어가 지금 2개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부정어가 2개 있거나 요런 데다가 이렇게 함정을 집어넣어요. 왜? 해석을 애들이 잘 못하니까. 그러면 요 문제 유형은 뭐랑 비슷하느냐? 탭스요. 탭스는 이중부정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기에도 이중부정어 많이 깔아놔요. 그래서 보기조차도 해석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그 문제 그 정답을 고르는 보기조차도. 그래서 이거 탭스 문제 유형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델리 시장의 판매자는 조심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낮은 가격을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t no point 결코 at no point 부정이에요. 따라서 will 동사 주어 도치됐어요. The buyer 구매자는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보지 않을 겁니다. As an absolute necessity 완벽한 필요성으로서 완벽한 필수품으로 그것들을 소지하는 것을 결코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결코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높은 가격이에요. 왜? 비디오 게임은 문화적으로 이거는 필요한 그게 아니에요. 필수품이.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나왔잖아요. 엔더 포인트.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수품이 아니니까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높은 가격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중부정. 이거 그러니까 독해를 좀 많이 하는 학생은 이 부분에 한정이 있다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탭스 유형과 비슷하다는 거, 탭스 이런 문제의 유형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33번에 킬러 문제가 나왔었죠. 이거 3문제. 보통 중간 밑줄 있잖아요. 중간 밑줄은 그 뒤에 힌트가 있어요. 그 뒤에. 이게 탭스의 유형과 비슷한데 탭스는 가로 집어넣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능은 가로 집어넣기가 보통 많게는 4문제 이 정도인데 탭스는 거의 가로 집어넣는 게 한 10문제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로 넣기가 지금 힘든 학생들은 탭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그럼 요령이 생기고 굉장히 좀 약간 요령이 생기면서 이 문제를 푸는 어떤 능력이 좀 많이 발전될 수가 있어요. 탭스는 가로 집어넣기가 10문제라니까요. 지금 10문제가 쭉 가로 넣기로 나온다니까요. 이 지금 상황이.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0문제가 아니죠. 가로 넣기가. 제가 죄송합니다. 20문제요. 그러니까 바뀐 탭스. 그러니까 탭스 유형이 바뀐 데는 10문제인데 기존의 탭스 40문제에서는 건 20문제에 해당되는 거. 20문제 이제 한 18문제. 18문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거나 그래요. 15문제 이상이. 따라서 이 가로 넣기에서 많이 틀린 학생들은 반드시 탭스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늡니다. 중간 밑줄은 보통 뒤에 힌트가 있어요. 뒤에 힌트가 있어요. 뒤에 있어서 이거는 뭐 33번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요번에 가장 어려웠던 게 33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탭스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하고 조금 비슷해요. 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요 33번은 왜 어려우냐. 자, 해석을 갖다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이 나머지는 지금 하나, 둘, 셋 요거만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그다지 포인트만 해주고 요거 해석해 줄게요.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 보시면 자, what is striking about them? 그들에게 놀랄만한 것은 is that 이하입니다. 자, 보면 what is missing in all? 자, 이 모든 것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모든 것에 이 all this에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 any setting, 어떠한 환경이나 or context, 문맥, 환경, 세팅이나 컨텍스트 동의어예요. 이 all이 연결돼 있죠. 동의어입니다.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이러한 감정을 결정하게, 이모션,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결정하게 만드는 어떠한 환경과 컨텍스트, 문맥, 이런 것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여기 나왔던 거 놓치다 is missing, 요거 알아두세요. 놓치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건 뭐냐? 이런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we must know,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Who this person is, 이 사람이 과연 누구고, 이 these other people, 이 다른 사람들은 과연 누구고, what their relationship is, 그들의 관계는 과연 무엇이고, what is at stake in the scene, 그 광경에서 무엇이 at stake, 정말 시급한 문제고 당면한 아주 급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and like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든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이 그림이에요. 그림뿐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come across는 우연히 마주치다요. 우리들은 단지 그 얼굴만을 우연히 마주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들은 encounter people in particular situation, 특정한 상황에서의 사람들을 마주치고, 그리고 우리들 인간에 대한 그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이거 어렵죠. precipitate니까 precipitate는 촉발하다요. 촉발될 수가 없어요. 빨리 사람에 대한 이해가 빨리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held isolated from the social, 사회적, 인간적 환경과 따로 떨어져서 be held예요. cannot be 연결돼요. cannot be 따로 떨어져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사회적, 인간적 환경은 그들이나 만나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live, 살고 숨쉬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란 우리들 인간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간적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표정을 갖다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인간이 소속되어 있는 인간이 누군지, 그래서 세팅과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 환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놀랐다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 우리가 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경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1번 all of them, all 아니에요. 그 다음에 every one of them, 그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photographic, 사진 아니에요. 아까 그 그림 나왔었잖아요.
Each of them, 그들 각각은 displayed its own special social narrative, 사회적 나레이티브를 명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건 보여주고 있다면 그 놓치고 있다고는 안 나왔겠죠. 4번. 그들의 대다수가 would be seen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 4번. 그 다음 any number of them, 그것들의 대다수가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 이거 힌트. 아무런 분실 없이, 아무런 어떤 꺼리낌 없이, 아무런 당황 없이 그냥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냐? 뒷부분이 missing이 나왔다니까 여기는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뒤에 나온 문장이 지금 여기서 지금 앞에 나온 문장에서 놓치고 있는 건 뭐냐? 환경을 놓치고 있는 거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4번 독특한 캐릭터리스틱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뒷부분과 앞에 부분의 연관관계를 모르면 4번을 고르기 쉬워요. 나머지는 정답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그것들 중에 어떠한 것도 any number 어떤 특정한 것은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거다. 당황하지도 않고 어떠한 생각도 없이 그냥 다른 그림으로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이 지금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데서 놓치는 건 뭐냐? 어떤 환경을 무시했다는 거다. 따라서 여기서의 정답은 5번인데 요 부분을 좀 고르기 힘든 이유가 missing이죠. without loss요. missing, loss요. 요 missing 놓치지 않고 loss와 missing이 동의어예요. 연관관계죠. 그러면 5번이에요. 이게 지금 요 힌트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loss와 missing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수능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헷갈린다고요. 이거 4번인가 5번인가 다른 건 또 아마 이거 다른 학생들 아마 2번 골랐을 거예요. 여기 그림 있으니까 포토그래픽 프리시전 이런 거 골랐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탭스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탭스를 많이 풀었던 학생은 요거구나.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됐죠? 36번, 37번은 독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설명만 빨리 해드릴게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뭐냐? 지금 21분 나왔으니까. 순서 배열이에요. 이 순서 배열은 절대로 A번이 첫 번째가 아니니까 1번 정답 아니에요. 자, 그러면 37번도 일단 A 1번 정답 아니에요. 그런데 B하고 지금 B가 2개고 C가 지금 2개죠. 대부분의 지금 10년 동안 한 10년 동안의 학평 중에서 한 2번? 그러니까 학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1년에 4번이잖아요. 그럼 1년 4번인데 10년이니까 40번이죠. 보통 많게는 서너 번 아니면 대부분 많게는 서너 번. 이 빼고는 대부분이 35번 정도가 얘가 36번이 B가 정답이면 37번은 C고 36번이 C가 정답이면 37번은 B입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다른 학원 그 찍기 강사들이. 맞아요. 패턴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얘가 3점이 아니고 얘가 3점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라. 그래서 얘가 B로 시작되는지 C로 시작되는지 먼저 확실하게 해놓고 어려운 지금 3점짜리 얘 대부분 하나는 3점이고 하나는 3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거는 앞에가 B면 얘는 무조건 C다. 그런 식으로 시작해라. 그러면 빨리 그래도 앞에 부분 나가는 거는 정답을 고를 수 있다. 뭐 요걸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요번에는요. 똑같게 CAB 똑같게 C인데 그나마 얘가 똑같으면 기존의 문제들은 CBA라고요. 얘는 C는 똑같지만 뒤가 다르다고요. 근데 얘는 CAB 똑같아요. 아마 이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거 갖고 되게 고민했을 겁니다. 왜? 이제까지 CAB가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답이 똑같은 적이 없었다고요. 36, 37이 패턴상이나 뭐 경험상 없다고요. 그러면 잘 풀어놓고도 학생들은 내가 뭘 잘못 풀었지? 이게 37번을 잘못 풀었나? 36번을 잘못 풀었나? 요러면서 쓰잘데기 없이 시간을 굉장히 낭비했을 겁니다. 왜? 패턴을 생각했다면. 근데 이거는 패턴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냥 본인의 주관대로 잘 풀어야 되고요. 솔직히 이게서 37번과 39번인데 39번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37번과 36번이잖아요. 저는 37번 3점짜리가 더 쉬웠어요. 솔직히. 저는 얘가 3점 같았었고 36번이 얘가 3점이 아니라 얘가 평이한 문제였고 오히려 36번이 37번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얘가 3점 다 같았어요.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근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36번이 쉽다고 얘를 먼저 풀었어요. 근데 얘가 헷갈린다고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풀었어요.
근데 얘를 갖다 보니까 얘는 또 쉬워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이 딜레마에 빠진다고요. 분명히 3점짜리인데 나는 이게 조금 쉬웠는데 이게 정답이 이건데 그러면 얘는 이거 뭐지? 이거 뭐가 되는 거지?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36번이 37번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하는데 요 앞에 나왔던 지금 니고시에이션이 나오잖아요. 다른 때보다 이건 좀 어려웠어요. 협상은 이렇게 뭐 탐험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정의 내릴 수 있고 화해하는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 갈등의 어떤 요소와 입장을 reconcile, 화해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정의 내릴 수 있다. 하나의 받아들일 수 있는 outcome, 결정 상황,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럼 A는 무조건 아니에요. A는. 그럼 B번과 C번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B번 In this and sometimes other forms of negotiation 이러한 협상의 다른 형태들 이러한 근데 박스 보세요. 이러한이 있나요? 지금 박스에 없죠. C번 Whatever nature of the outcome 결과 outcome 곧바로 나오죠. 여기 outcome. 그러면 곧바로 연결되면 C번이 정답이구나. 이게 첫 번째구나. 결과의 본성, 결과의 그 특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which may actually favor one party 한쪽을 선호하고 more than 그 다음에 another 다른 한쪽보다는 한쪽을 선호하는 것인데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협상의 목적이란 이런 것들이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common interest예요. 공동의 관심사의 영역, 공동의 이익의 영역은 may be clarified 정의 내리고 규명될 수 있고 refined 다시 그 정의 내릴 수 있고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어찌 설명될 수 있고 given negotiated form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된 여기 협상된 형태와 substance 이러한 어떠한 그 물질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문제는 뭐냐? A하고 B라고요. 지금 A하고 B. 이게 뭐가 문제냐? A가 먼저 나와야 될지 B가 먼저 나와야 될지. 그럼 학생들은 대부분 얘를 골라요. 협상이니까 이거죠. Other forms of negotiation. 이게 어렵다고요. 지금 36번이. C를 고르는 건 쉬워요. outcome은 되는데. 그러면 CAB냐 CBA냐 이게 어렵다고요. 곧바로 얘를 고르기가 쉽다고요. 지금 상황이. 왜냐? areas of difference가 여기 없기 때문에. 지금 A가. 그런데 지금 내가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항상 1번을 먼저 고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중간에 뭐가 나와야 될지를 고르지 말라고. 그럼 어렵다. 결론문을 갖다 골라라. 결론문이 뭐가 될지를 고르라고 했잖아요. A, B를 해석한 다음에 결론문을 고르면 이건 해결이 돼요. 결론문은 뭐냐? 지금 여기에서 of the areas of conflict 갈등의 어떠한 부분입니다. 갈등의 부분이 협상에서 결론문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갈등의 어떤 영역이 이게 지금 결론문으로 맺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negotiation 여기 나왔던 맞아. 다른 어떠한 파티에 대해서 어떤 인텔리전스, 다른 어떠한 다른 어떠한 입장, 다른 어떠한 당, 다른 어떠한 어떤 곳에서의 어떠한 인텔리전스 여러 가지 어떤 예리한 정보나 지능을 찾거나 아니면 negotiating 협상의 포지션을 갖다가 관심을 두거나 seeking 찾는 거 그것을 포함합니다. 얘가 결론이 될 수 있는 거죠. 얘가 협상의 주제인데 컨플릭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 이게 C를 고르는 건 쉬웠었지만 뒤에 부분을 갖다가 연결하는 게 어려웠다. 근데 대부분 B를 고르기 쉬웠다. CBA 요거 5번. 하지만 A는 CAB다. 알겠죠? 왜? 결론문은 A가 아니라 B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연결되는 이거는 국어 실력과도 좀 관련이 되지만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 또한 좀 심화학습을 통해서 가능하지 그냥 문제를 풀어서는 조금 힘듭니다. 기존에 36번 쉬운 문제 풀었던 식으로 하면 안 돼요. C까지는 쉽게 나오지만 나머지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았다. 37번. 자, 보도록 하죠. 자, 37번은 지금 박스에 지금 이렇게 나왔었냐면 박스의 문장이 뭐냐? norms예요. 규범은 emerge in groups as a result of people. 자, 규범은 일단 사람들의 어떤 결과로서 무리지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 conforming to the behavior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결과로서 하나의 그룹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규범은. 그래서 the start of a norm. 규범의 시작은 일어납니다. 어떤 한 인간이 특별한 행동과 태도로 행동을 할 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왜? 그녀는 그녀, she 이거요.
야, 여기서 한 사람이 he가 아니라 she라고 있어요. 그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녀가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범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건 A가 아니라고 썼죠. 자, 그러면 B하고 C예요. 그럼 내가 아까 C라고 했었죠. 정답이. 그럼 학생들 이건 정답 B겠네. 그러나 some others,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요. 난 이게 그래서 3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왜? 아니 그녀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some others가 나오냐고요. others는 어떻게 돼야 나냐면 some others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some others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그녀가 나오고 some others가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C번 others 맞아 이렇게 나와야 돼요. others가 나오고 그 다음 some others가 나올 수 있지만 갑자기 some others는 나올 수 없어요. 됐죠? 그러나가 왜 나와요? 근데 그러면 C를 보세요. Some others, 미안합니다. Some others conform to this behavior of the number of reasons 나오죠. 그리고 여기 she가 나와요. she. 박스에 she가 있었죠. 여기 she가 있었죠. 이게 그냥 3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연결어가 여기 나온다고요. 그녀가 이러한 종류의 상황 속에서 행동했을 때 행동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그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니셜 액션, 이 박스에 나왔던 이니셜 액션을 처음 취했던 사람은 그녀가라고 받아줬어요. 지금 얘가 처음이에요. 찝찝하지만 아시겠어요? 요거 키워드가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A하고 B 두 개가 남았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었죠. 결론이 뭔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근데 A에 그래서 그녀는 이거 여기 지금 C가 끝에 나왔죠. 곧바로 A의 그녀는 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아마 학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연결어를 갖다 주의해라. 키워드가 연결이 된다. 그녀는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원치 않은 그들에게 그 행동을 prescribe 이렇게 처방을 내릴지도 몰라요. by altering the norm statement 그 규범에 대한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자 뭔가 처방하는 어떤 태도로서 됐죠? 그러면 alternately 아니면 alternately는 아니면 그녀는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어요. conformity 이란 수능 단일성이 is desired 필요하다고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상황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서 처방된 prescribed 나왔죠. 여기 prescribed 나왔잖아요. 요 처방된 행동을 갖다가 그들에게 처방된 이 행동이 처방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고서 요 A에 나왔던 키워드가 여기 C에 B에서 연결되고 맨 마지막에 그들은 그 어떤 처방된 행동을 따르는 걸 원치 않을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관찰합니다. 행동의 규칙성을 그들 자신의 어떤 그 의견을 어떤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들이 수능해야 되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may do so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거나 도덕적 판단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은 따르지 않고 그 행동을 너무 따르지 않고 도덕적 이성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놈을 따를 수도 있다. 그 여자의 설명이 아니라 따라서 요거 키워드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이 이거는 똑같이 CAB예요. 아까 거랑 똑같죠. 이거는 본인의 어떤 실력과 풀어야 되지 눈치로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가 연결돼서 난 솔직히 37번이 더 쉬웠다고 생각해요. 36번보다. 왜? 독해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얘가 쉽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심화학습이 좀 필요하다. 눈치를 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자, 39번 해석 안 합니다. 자,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요 박스요. 요게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려워요. 요게. 그러면 주장에 있어서 다음 단계는 그러나 analogy 이렇게 비슷한 유사함이 breaks down 깨지는 것이다. 유사함이 정되지 않는 것이다. 유사함이 고장나는 것이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대칭이 안 되는 것이다. 얘가 들어가면 앞에 나온 문장에 정반대의 however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독해를 하다 보면 얘가 난점이니까 난이도가 높았다고 제가 발표했잖아요. 어디가 정반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이게 3점이라 할지라도 딱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지금 앞에 나온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어딘지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나마 여기 by contrast 나오잖아요. 요거. 아 이거구나. 앞에 나온 내용과는 정반대로 there is no mechanism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책이 우연히 실수를 교정한 그 책이
첫 번째 에디션, 이 첫 번째 간행본에 우연히 실수를 갖다가 교정한 책이 궁극적으로 훨씬 더 잘 팔릴 거라는 그러한 방법,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우연히 뭔가를 실수하잖아요. 그 실수에 의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돌연변이가 나쁜 것만 아니다. 이게 주제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지금 유명 학생들은 대부분 여기다 집어넣어요. 왜? 앞에가 뭐예요? 반대의 내용이 특별히 반대의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럼 여기 바이 컨트레스가 나오니까 아 여기구나 5번이구나. 이게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나 알아둘 거 however가 by contrast는 절대로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앞문장이 however이 나오고 그 다음에 by contrast는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디다? 4번이에요. 이거 favorable 그 다음에 mutation 정말 호의적인 좋은 mutation 돌연변이는 좀 더 heavily represented 다음 세대에 좀 더 과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요. 아시겠어요? 3번은 이거는 지금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번이라고 고른 학생은 by contrast 때문에 however가 by contrast는 같이 쓸 수 없다. 바로 앞이다. 요 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럼 however가 by contrast는 같이 쓸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평상시 독해를 제대로 해야 되죠. 많은 독해를, 다양한 독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수능에서 달라진 점이 뭐냐? 이렇게 집어넣을 때 however가 by contrast를 연관해서 같이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1, 2, 3학년 통틀어서 이게 관건이었다는 거. 이게 좀 달랐던 문형이었다는 거. 이 또한 심화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 탭스는 이런 거 잘 나와요. 왜? 접속부사 묻는 문제가 탭스는 반드시 한 3문제, 2문제 나옵니다. 접속부사에서 이렇게 집어넣을 때 야 똑같은 의미의 이러한 접속사는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유형이 꽤 나와요. 그래서 탭스를 문제 풀었던 학생들은 이것이 좀 쉽게 풀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탭스 문제가 이 지금 수능 문제보다는 상당히 높은 문제라는 거, 그 심화의 난이도가 높다는 거. 그래서 탭스 문제를 많이 풀었던 학생이 이번 그 수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을 거라는 거. 거의 1등급은 자신 있고 한두 개 많이 틀려 한두 개 틀렸고 다 만점자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요 킬러 문장이 과거의 문장과 어떻게 달랐고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뭐 해석을 꼼꼼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탭스나 토익이나 심화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양한 독해를 갖다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여러분한테 이득이 되고 정말 완벽한 수능 영어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